안녕하세요. 상수 주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28번째 궤죠. 태풍대과궤입니다. 태풍대과. 태풍대과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27번째 궤인 산외의 이 궤의 궤상, 궤명 등등을 4부에 걸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궤인 태풍대과궤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주로 궤상, 궤명, 자연상, 관련된 고사, 핵심 의미, 교훈, 메시지, 운세 등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풍대과 궤상을 먼저 봐야겠죠. 궤상을 보시면은 양양, 음입니다. 그래서 하계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 상괴는 양양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의 모습입니다. 우리 궤상으로만 살펴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보면 상괴는 연못을 상징하고 하괴는 바람을 상징하고 또는 나무를 상징하는 풍이죠. 자, 그럼 연못 밑에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빠져 있는 거죠. 물 밑에 잠겨버린 겁니다. 물론 나무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물 속에 잠겨버렸으니까 너무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궤사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나무가 휘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료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궤사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못에 또는 못에 빠진 나무가 대과다. 그래서 궤명이 대과죠. 이 대과는 풀어서 보면 과자를 풀어볼까요? 이 쉬엄쉬엄 갈 착입니다. 쉬엄쉬엄 간다는 겁니다.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이게 과오 오자입니다. 이 쉬엄쉬엄 갈 착 더하기 과오 오자가 합쳐진 것이 대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지나치다. 보통 지나친 게 아니고 크게 지나친 겁니다. 크게 지나친. 그래서 궤상도, 즉 자연의 형상을 표시한 궤상도 몸 밑에 빠진 나무, 과죠. 결국 죽게 됩니다. 아무리 필요한 물이라고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이긴 하지만 물속에 빠져버리니까 너무 과해서 나무가 나중에 죽어서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궤명도 대과로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궤상을 우리가 배운 바 있는 이진법수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진법수에 보면 양효는 뭘로 하죠? 1이죠. 음호는 0입니다. 0, 1, 1, 1, 1, 0, 0, 1, 1, 1, 1, 0입니다. 이 이진법수로 표시된 대과계의 이진법수죠. 그래서 대과궤는 자연상으로 볼 때
못 아래 나무가 잠긴 형상입니다. 못 아래 나무가 잠긴 형상이죠. 이 송개는 바람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무도 상징을 합니다. 나무. 못 아래 나무가 잠긴 모습이니 너무 과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뜻을 뒤에 생략을 하고 있죠. 못 아래 나무가 잠겨버렸으니 너무 과하다. 그래서 대과다. 여러분은 이 대과라는 괴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단 대과께 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괴명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의 절반을 괴명에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과께도 대과라는 뜻이 크게 지나치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크게 지나친 이유는 나무가 물 위에 있으면서 땅에 있으면서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과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과입니다. 관련된 고사, 이건 어때? 고사라는 의미보다도 이 대과계가 어떻게 대과계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자연상을 한번 볼까요? 자연상. 자, 자연을 형상으로 볼 때 이게 왜 크게 지나치느냐. 자, 대과계는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듯 나무가 연못 밑에 빠져버린 겁니다. 잠겨버린 거죠. 그러니 비록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하지만 그 물속에 빠져버리니 너무 물이 과해서 결국 나무는 죽어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과다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양효, 음효가 얘기하는 크고 작은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효는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음효는 작다는 것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음효가 하나, 둘, 양효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양효가 많습니까? 음효가 많습니까? 양효는 4개고 음효는 2개입니다. 당연히 양효가 많죠. 양효가 4개니까요. 그래서 양효가 많아서 양효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대과입니다. 대과.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완전한 해석이 되지 않죠. 왜? 그럼 64교회 중에서 양효가 4개고 음효가 2개인 교회가 대과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교회가 또 있습니까? 풍택 중부에, 중북에. 풍택 중부. 그 다음 뭐가요? 천산둔, 둔교에 있습니다. 중북에는 61번째, 둔교는 33번째죠. 풍택중부 교회상을 그려볼까요? 풍택중부. 자, 이게 풍택중부니까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 아래는 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그래서 풍택중부가 되죠. 이게 양효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천산둔.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아래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이죠. 아래는.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의 모습. 그래서 천산둔입니다. 이것도 양효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대과계에서는
양요가 4개라고 계명도 대과로 지었는데 같은 양요가 4개인 중부계나 둔계에서는 대과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양요가 각각 4개 쓰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죠. 양효, 음효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양효, 음효의 어떤 성질일까요? 양효는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음효는 바깥에서 안으로 수렴되죠. 그런데 이 대과계의 경우 양효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괴가 안에 몰려 있습니다. 바깥으로 음효가 싸고 있죠. 그러니 바깥으로 튀어나가려 해도 양효의 성질인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싶어도 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 위로 다 막혀 있죠. 반면에 풍택중북에는 양효 위에 있는 양효 2개는 위로 치고 나가면 되고 밑에 있는 양효 2개는 아래로 치고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산 둔계도 위에 있는 4개의 양효가 위로 치고 나가면 됩니다. 왜냐? 아래만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과계만 음효가 양효를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양효의 근본적인 성질인 바깥으로 치고 나는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계라고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과계가 왜 계명이 대과가 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대과계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의미가 뭘까요? 키포인트, 키워드죠. 키워드는 대과가 의미하는, 계명이 의미하는 의미가 그대로 크게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크게 지나치고, 크게 지나침으로써 큰 위기란 키워드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의미가 크게 지나침, 또 큰 위기라는 게 대과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과계가 알려주는 교훈을 한번 볼까요? 교훈. 교훈을 보면 첫째, 극단적 선택을 두루 마라. 어차피 대과니까. 대과는 극단적 선택을 두루 말라. 두 번째, 유연성으로 균형을 잡아라. 양효가 많으니 바깥으로 치고 나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효는 강하고 딱딱하고 음효는 유하고 부드럽죠. 딱딱합니다. 딱딱하게 4개나 있으니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유연성으로 균형을 잡아라 라는 교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부담은 나누어라. 대과 크게 지나칩니다. 크게 지나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도 대과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너무 많아도 대과입니다. 이 대과라는 개념은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너무 과한 경우, 너무 힘든 경우를 의미하겠죠. 지나친 부담이 있으면 나누어라 라는 이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과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대과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답니다. 그리고 대과계가 우리에게 주는 운세, 운세를 크게 시운, 재운, 가정운, 건강운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운을 볼까요? 시운.
괴명이 대과계니까 대과에서 파생나오는 운세가 주로 나올 겁니다. 첫째, 시운. 모든 일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대과계가 크게 지나친 거니까 모든 일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 이럴수록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대과계는 우리에게 시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운 볼까요? 재운. 재운은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신중하게 움직여라 라고 재운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가정운. 가족 내의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답니다. 가족 내의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으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 간에 감정 기복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또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정운은 얘기합니다. 다음, 건강운. 건강운 앞에 건자 하나 붙어야겠다, 그죠? 건강운. 건강운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과로도 일을 함으로써 과하게 한 게 과로죠. 지나친 겁니다. 대과죠. 또 스트레스도 일반적인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받으니 그것도 대과입니다. 그래서 대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라고 건강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과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 즉 큰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호기가, 좋은 시기가 온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과계는 우리에게 괴상을 통해서, 괴명을 통해서 자연상, 고사, 핵심 의미, 교훈, 메시지, 운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 의미에서 말씀드렸듯 크게 지나침이나 큰 위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느냐, 바로 상계와 하계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위에는 연못을 상징한 태괴입니다. 양양음으로 되어 있죠. 이 태괴는 기쁨, 쌓인 위험, 유연한 소통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쌓인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큰 위기라는 핵심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괴, 소는 음양양입니다. 음양양인데 이건 잘못 그렸다, 그죠? 음양양이니까 위에가 양이고 이게 음이죠, 그죠?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양이죠. 음양양. 음양양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순응, 확산, 유연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어는 이 핵심 의미, 즉 키워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어는 이 대과계가 크게 지나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괴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상대되는 순응, 확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유연한 변화, 순응하라, 그 다음 부담은 나누어라 라는 이 교훈은 이 송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키워드 크게 지나친 큰 위기는 각 교가, 즉 상교와 하교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상징에서 돌출되어 나온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대과계의 첫 번째 시간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과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도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기 교훈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